중국이 한국의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며 개논리를 펼치면서 중국의 미디어에서는 김치가 중국 음식으로 둔갑해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화 공정의 하나의 예시로 중국은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기 문화인 쌈 문화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어거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듯 중국은 자신들의 중화 요리는 한찮고 별볼일 없다고 느껴서 그런지 한국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김치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쌈 문화도 한국이 지켜야 할 한국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쌈 문화가 한국인만 즐겨야 하고 외국인은 절대 즐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쌈 문화를 즐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계에 퍼져도 쌈 문화의 뿌리가 한국의 식문화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하죠. 한국의 쌈 식문화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항상 비만 문제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운동가들은 고지방, 고열량 정크푸드를 멀리하고 고기의 섭취량을 줄이는 대신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려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쌈 문화이죠. 어느 순간 해외 언론들이 한국식 바베큐를 소개하며 쌈을 먹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의 쌈이 등장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심겨주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이 문화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한식도 세계에 퍼지면서 세계 각지에 한국식 바베큐를 파는 식당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평소에 맛보지 못한 한국식 쌈 문화에 현지인들에게 맛집으로 통하며 가게는 문정성시를 일으켰죠. 그러자 일본의 한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교묘하게 한국의 고기 문화와 쌈 문화를 마치 일본의 문화인 것 마냥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인 식당 고기 문화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테이블에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이 일체형으로 마련되어 있고 다수의 반찬과 고기와 함께 구울 나물 반찬과 마늘 그리고 쌈 채소가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충분히 먹은 후에 마무리로 밥과 찌개 혹은 냉면 같은 면 요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한국은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고기를 구우며 이렇게 구워진 고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고 있죠. 반면 일본의 일반적인 고기 문화는 식당용 화로를 테이블에 놓고 집게 역시 개인용으로 준비하며 개인이 먹을 고기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알아서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남이 구운 고기를 먹으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고기를 구울 때도 한일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달리 고기와 밥을 함께 먹기 때문에 고기와 밥을 따로 먹는 한국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죠. 또한 일본의 식당 문화 자체가 한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다양한 반찬을 제공하지 않으며 돈을 지불하고 주문해야 합니다. 또한 쌈 야채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본 고깃집에서 쌈 야채가 나온다는 건 한국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지 일본의 고기 문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해외에도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일본의 고깃집 규카쿠를 보면 친숙함이 느껴집니다. 분명 이름은 재패니즈 바베큐 규카쿠이지만 어째서인지 구성은 일본식이 아니라 한국식입니다. 불판 역시 일본식 화로가 아니라 테이블 일체형이고 어째서인지 쌈 채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째서인지 한국의 김치와 나물도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일본식 고기 상차림이 아니라 한국식 고기 차림상으로 보이죠. 그런데 식당 이름에 재패니즈 바베큐가 들어있고 식당의 본고장 역시 일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 내에서만 운영한다면 한국 사람으로선 조금 복잡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 때지만 이들은 해외 여러 곳에 진출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하는 규카쿠의 메뉴판을 보면 야사이 치즈미와 나무르가 보입니다. 치즈미와 나무르는 부침개의 경상도 방언인 지짐과 나물의 일본식 발음을 영어로 표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왜 일본식 바베큐 집에서 일본식 문화라며 제공되고 있는 것일까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뉴판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카테고리를 보면 우선
한국김이 눈에 띕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고기에 와사비를 살짝 올리니 이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온 식재료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래에 김치와 나물이 메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본도 김치와 나물이 일본에 정착했으니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카테고리를 보면 마늘도 팔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일본에서 잘 먹지 않는 식재료로 전통적으로 일본 왕가에서만 먹어왔고 민간에서는 건강식품 정도로 가공되어 수요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식 고기 문화이죠. 그리고 밥 카테고리를 보면 이시야키 비빔밥과 가루비 국파가 보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비빔밥과 갈비국밥을 일본식 발음을 영문 표기한 것이죠. 면적 메뉴에도 가루비 스프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누가 봐도 일본 음식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죠. 더 황당한 점은 샐러드 부분인데요. 아래에 쌈 채소가 보이고 먹는 방법까지 그림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국의 쌈 먹는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보통 한국에서 양념의 갈비를 완전히 재운 것을 양념갈비 혹은 그냥 갈비라고 부르고 일본은 굽기 직전에 양념을 한 것을 야끼니쿠라고 하죠. 그렇다면 일본 바베큐면 양념된 고기를 야끼니쿠라고 해야 정상일 테지만 메뉴판 카테고리에는 가루비라고 영문 표기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갈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음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김치와 비빔밥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많은 외국인들도 알지만 나물, 쌈, 갈비, 국밥, 부침개는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일본 바베큐 집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하면 한국의 음식이 일본 음식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물은 신라시대의 기록에 의해서 1000년이 넘은 한국의 음식이고 쌈은 고려시대의 기록에 나올 정도로 쌈 문화 역시 한국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의 식문화입니다. 최근 해외 중국 식당들이 코로나로 인해 방중정서가 퍼지자 폐업을 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이 어설프게 한식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왜곡된 한식의 맛과 멋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나마 K-POP 팬들에 의해서 견제라도 받고 있지만 일본의 규카쿠는 해외 유명 관광지나 경제지구에서 한식을 마치 일본식 문화인 것 마냥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천 년을 육식을 금지해 왔습니다. 육식 금지가 해제가 된 지 이제 겨우 150여 년 역사가 있죠. 반면 한국의 경우 수천 년을 고기를 먹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고기 문화도 이어져 왔죠. 이제는 한국의 음식 홍보 전략에도 새로운 전략이 세워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